키워드 세 가지 중심으로 보는 오늘 시장. 먼저 국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보여주시면요. 세 가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정부 정책, 반도체, 금융투자. 먼저 정부 정책 이야기로 바로 갈 텐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 지수의 큰 방향을 또 상승과 하락과 보합으로 나눠 본다면은 어떨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하세요? 상승할 것 같아요. 상승. 예, 상승할 것 같고 음. 그 상승 요인은 결국은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 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확실하게 지금 현재 그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예, 진짜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이 이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네. 예,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대부분의 이게 뭐죠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들은 요즘 잘 안 사거든요. 생각보다 안 사요. 삼성전자 말고는 안 삽니다. 네. 뭐 오늘은 좀 다르긴 했지만. 그럼 누가 샀냐 저걸? 누가 그럼 5천 원 올렸냐 코스피를? 네. 누가 올렸냐? 뭐 뒤에 말씀드린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올렸고요. 그럼 지금 그러면 이 금융투자가 그럼 누구를 다음 타겟은 어디로 보냐? 코스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금융투자 관련 쪽에 수급적으로 국내 기관들의 투자가 계속 들어올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요거 한번 화면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거 말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 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현재 정부의 그 코스피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코스닥을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국민연금 기금이 이거 나오잖아요.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 넘더라도 리밸런싱 유예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국민연금에서 이야기했어요. 연금을 운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인위적으로 너무 급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금이 회의를 하고 바로 코멘트가 바뀌었어요.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 원래 예를 들어 그 상한선 돼 있는 거 야 더 넘겨 괜찮아. 넘겨도 유예해 줄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보통 이런 기금이 이런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녹취가 되고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이례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그 기금위 그러니까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비공개로 돌리고 이걸 열람할 수 있는 게 2030년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러니까요. 기금위에서 도대체 국민연금한테 뭐를 이야기했길래 저걸 왜 빈공개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기금위가 어떤 데인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네. 저게 이제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 당연히 이제 집권당의 사람이 이제 대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흔히 말하면 이제 그 뭐죠, 이거 당연직이죠. 고정으로 계속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6명. 이분들은 전문 인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위촉직이 있거든요. 위촉직인데 위촉직이 14명입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대부분 집권 여당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런 기금위의 입김은 집권 여당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부 정책 기조와 함께 가는군요. 맞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야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이. 네.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국민연금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금위에 흔히 말하는 지금 정치인 좀 빼려고 전문 인력을 넣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집권했잖아요. 네.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때 당시 이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시장이 너무 빠지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들이 집권하니까 대놓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실질적인 매니저들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분들은 오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관료들이 오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쪽 정부 눈치 봤다가 잘못되면 그 다음 정권 바뀌면 또 자기가 땡깡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그런 거 없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근데 그러니까 자꾸 좀 이렇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잘 손을 안 댔는데 이번에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찍어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록을 공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비난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식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야 그만큼 지금 현재 정부가
흔히 말하는 우리 국장을 드라이브를 걸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 거냐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정치적으로 보냐 아니면 우리가 순수하게 주식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서 그냥 저는 주식적인 측면에서 주식 투자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현재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허상이 아니냐. 네. 나중에 그래 되면 국민연금이 팔고 뭐 이러면 뭐 다 망치지가 않아. 맞다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생각해서 우리는 돈을 안 벌 거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피해는 더 보는 우리가 거죠. 본다니까요. 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최소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돈이라도 챙겨 놔야지 나중에 문제 됐을 때 그나마 덜한 거지. 거기가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는 그럼 나는 투자 안 할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잘 활용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요 부분이고 다음 자료를 보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것도 보면 오늘 또 계속 최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을 때리잖아요. 네. 그게 뭐겠습니까? 부동산을 때려서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주식 시장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정도 가격이면 새로운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 말은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무한정이죠. 그렇죠. 주식은 사실 한 주만 사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부동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는 거의 그 진입장벽도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확 높여놨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생각하면 부동산의 표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오는 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때려서 주식 시장으로 키우는 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산수로 계산하더라도 산술 쪽으로 이득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부를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마냥 비판하는 것보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 정부만 이런 걸 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선진국으로 제대로 된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저게 선행되는 건 맞아요. 과하게 쏠려 있는 부동산 시장의 자금을 빼서 그러니까 금융자산 특히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몰아가야지 그게 선진국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랑 일본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초반에 너무 부동산 쪽에 투자가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흔히 말하는 그때 일본 흔히 이거 대호황 시기에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부동산으로 다 갔어요. 시장이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 그 돈은 잠기는 거예요. 그 부동산으로 들어간 돈은 어떠한 흔히 말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요. 부동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이 뭘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 유동성이 풀렸는데 이게 주식시장으로 풀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기업에게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조달한 기업들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건전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긴 해요. 저 과정이 맞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너무 좀 인위적이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 그냥 방향성이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방향성은 맞아. 맞는데 너무 인위적이다라는 거고 또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높아시면 계속 제가 다른 채널에서는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이런 말 안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팬앤 우리 이 방송만은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 너무 지나치게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강하신 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투자 기회까지도 놓치실까봐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만큼 지금 현재 정부의 스탠스랑 생각이 결국 부동산 깨서 주식으로 넣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정답지를 주는데 이 정답을 안 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자산을 풀로 활용해가지고 주식에 넣는. 여러분 또 왜 저를 또 당구시려고 그래요? 뭐든지 풀은 안 좋아요. 풀은 안 좋다. 왜 그래 극단적이죠? 극단적이면 안 되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적절한 비중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몰빵으로 금융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뭐 다른 것도 좀 가지고 계셔야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부동산을 가지기가 힘들다라고 네. 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그럼 주식을 하라 이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 빚을 지지 않는 가용할 수 있는 저는 뭐 사실 뭐 이렇게 저처럼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주식에 조금 이제 매매를 좀 잘하는 살짝 선수들은 도가 텄다.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레버리지 쓰죠. 아, 그쵸.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거 전문가 영역인데 그쵸.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하실 거라고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 대부분 어떤 전략을 쓰냐면 삼성전자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한 10억 정도 있으면 10억을 삼성전자 풀 매수를 합니다. 삼성전자를.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안정적이라 생각하니까 자 삼성전자 풀 매수를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만 사고 말아요. 그럼 네.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삼성전자를 풀 매수라고 그거를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요. 삼성전자는 주식담보 지금 좀 비중이 낮았는데 70%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7억을 우리가 더 가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7억을 가지고 지금 같은 코스닥 시장은 저희는 더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요. 아. 저희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장이라는 건데 솔깃하네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패가 많으시네요. 왜냐하면 네네. 리스크 관리를 안 배운 분들이 처음부터 그거 하면 안 돼. 저희는 네, 그런 네. 리스크 관리를 네. 단계별로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네, 건데 네.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런 시장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영역에서는 네. 그렇게 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할 정도로 좋은 시장이라는 거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주식시장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안 산 사람들을 그러니까 안 사서 후회하는 거를 또 겪을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그때 주식 살 거리라고 할 거라니까요. 그쵸.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죠.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주식을 사서 우리나라 국장을 사서 그럼 꼭 계속 더 늘고 끌고 가야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최소한 국장은 지방선거 전까지는 전까지. 그러니까 한 5월 네. 그때까지는 하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또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최소한 그 전까지는 정부가 아주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테스타로사님께서 멘토니 요즘 말빨 엄청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비판을 많이 하시는 와중에 정말 나의 어떤 이득을 못 가져갈까봐 그런 그쵸. 걱정하는 마음에 조금 높아심을 해주시는 말씀이고요. 자, 홈페이지 한번 띄워주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어떻게 코스닥을 육성하려고 하냐라고 네, 했을 이게 때 중요해요, 이게. 주요 내용 지금 4가지가 있는데 다 지금 체크를 다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셨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 답지를 유출한 거예요.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네. 부실기업 신설 퇴출 뭐 AI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체크. 예. 부실기업 신속 퇴출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종목수 줄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수는 종목수가 줄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되겠죠? 네. 예, 당연히 가치는 올라갑니다. 네. 주식수가 줄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지수의 종목수가 줄면 당연히 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밑에부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등인데 저 뒤에 로봇, 바이오가 있어요. 로봇, 바이오가 이거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냐면 야, 근데 우리는 어떤 거 코스닥을 올릴 건데 뭘 올릴 거야? 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로봇, 바이오를 올릴 거야. 말을 한 거예요. 어떤 걸 올릴지 딱 지목을 해줬어요. 누가 올릴 건데 밑에 나오잖아요. 세제 혜택을 통한 기간 투자. 그러니까 내가 세제 혜택을 해가지고 네. 기간 투자자들을 유입을 시켜줄게. 그러니까 누가 올린다? 기간 투자자가 올릴 거야. 그러니까 뭐 기간 투자가 그럼 들어서 뭐 산다고? 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바이오, 그다음에 아까 말 로봇을 살 거야. 네. 자,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해서 기간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해? 돈이 없어? 내가 유동성을 풀게. 뭘로? 디지털 자산을 활성화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에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일단 이 이름부터 잘못했어요. 뭐 원화가 스테이블하지 않는데 무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1, 2가 테더랑 서클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흔히 말하는 새로운 뭔가 뭐 결제 서비스라 이렇게 쓰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산의 저장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네. 누구를 상대로 발행하겠어요? 외국인들 상대로 발행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발행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원화의 저장성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 지금 원화 필요하면 근데 우리는 그냥 사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네. 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다른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결제 시스템을 단다는데 네. 세계에서 가장 큰 1, 2위 테더랑 서클도 결제 시스템 작년에 결제 시스템을 많이 붙였거든요. 네. 이용하는 비율이 0.2%밖에 안 돼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데 하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되겠습니까? 성공 못 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그런 거죠. 근데 왜 이게 자꾸 밀어붙이겠어요? 돈 풀겠다는 거예요. 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결국은 거기에 맞게 이제 국채 패깅을 잡는 게 우리나라 국채겠죠. 국채 많이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유동성을 뿌리겠다는 거죠. 유동성 뿌리겠다. 그리고 또 누구? 연기금으로 우리가 돈을 더 밀어넣겠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로 통해서 유동성 우리가 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답 나왔잖아요. AI, 우주, 에너지, 로봇, 바이오에 우리는 투자를 할 건데 누가 기관 투자자가 돈은 어디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연기금이랑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투자할 거야.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만 어떻게 보면은 얘는 확실해라는 거를 우리가 딱 알고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지를 보여준 거예요. 코스닥 지수 3000을 달성하기 위한 네. 정답지.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 그걸 그냥 보면 아유 저거 뭐 뜬구름 잡는 소리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비판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아니에요. 저기가 암호무입니다. 암호무. 아무 저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벌고요. 네. 저걸 단순히 그냥 에휴 뜬구름 잡는 소리네라고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해석해드렸어요. 네. 이거 분명히 돈이 되는 정보예요. 이거는. 자, 알겠습니다. AI, 우주, 에너지 그리고 안 나와 있는 로봇과 바이오까지 핵심 기술 기업 상장 활성화하겠다라고 했고 그냥 개인에게 투자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유도할 것이다. 그것도 안 되면 최후의 방법까지 동원할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별표 쫙쫙쫙 치시고 미리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댓글 중에 하나 읽어드리면은 테스타로사님께서 6월 3일 이전에 주식을 던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에 뭔가 정리하려는 움직임들이 다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 시기를 좀 이렇게 확정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주식이 어려운 거죠. 음,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네. 계속 이제 시장에 참여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입니다. 일단은 지켜보는 걸로 아직은 초반이고 또 네. 이제 코스닥 활성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이제 오늘 국장 키워드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오늘 주도 섹터 특징으로는 원전과 전력망. 아까 우리가 잠깐 뉴스에서 살펴봤지만 이 탈원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선회를 하면서 원전주들이 오늘 조금 괜찮았고요. 은행주들도 오늘 괜찮았다. 내일 기대되는 섹터는 반도체와 우주항공 가져오셨는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네. 그런 걸까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태용 회장님은 2천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와우. 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SK하이닉스 쪽도 이제 사실 HBM 관련 쪽에 독점이 깨졌다라고 네. 해서 한동안 좀 지지부진했고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들에게서는 계속 매도세가 나왔다. 근데 결국은 그런 게 있죠. 아무리 독점이 깨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캐펙스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Q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달리,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습니다. 팔면, 그러니까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계속 여전히 쇼티지는 삼성전자가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네. 쇼티지고 팔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다른데 거래처를 다변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만 주는 것도 너무 버거웠거든요. 거기만 납품하는 것도. 네. 근데 삼성이 거기를 뛰어들었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물이 반이나 있네. 아니면 물이 반밖에 없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뛰어들었다라는 거를 부정적으로 보면 독점이 깨진 거잖아요. 근데 달리 생각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HBM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이 안 팔리냐는 거예요. 네. 삼성이 들어온 만큼 그러면 그만큼 재고가 쌓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이 들어온 만큼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다른 고객사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 원툴인 거예요. 엔비디아에만 납품해도 이게 너무 흔히 말하는 물량의 공급이 지금 부족하니까 네.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삼성이 들어왔네? 우리가 조금 숨통이 튀네? 그러면 지금까지 못했던 영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을 한 거예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독점이 깨졌다라는 생각은 좀 별로지만 근데 그거 해봐요. 그 독점이 HBM 시장만의 독점은 아니잖아요. 그럼 엔비디아의 독점이거든요. 근데 네. 엔비디아 말고 다른 거래처는 없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거래처가 다변화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오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좋게 본 거예요. 야 이제는 독점이 깨졌다고 우리가 이거 해석할 필요 없이 네. 고객사가 이제 앞으로 좀 다변화되겠네.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좀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는 별로냐 아니죠.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는데 HBM4 시장에서는 열렸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파운드리 시장 네. 계속 열립니다. 그러니까 없던 매출이에요. 예전에는 계속 적자를 봤어요. 10년 동안 진짜 거의 매년 6조 원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힘을 쓴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메모리가 돈이 많이 되지만 실제로 파운드리가 TSMC 보세요. 네. 파운드리가 진짜 돈 되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만약에 삼성이 파운드리가 네. 간다면 그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이제 점프업 되겠죠. 엄청 남잖아요. 60%였나요? 네, 그러니까 TSMC 68% 정도. 대단하다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니까 네. 지금의 이제 분위기를 생각을 한다면 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대한 또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독주였다면 정부가 코스닥 육성 정책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코스닥 내에서 한 20% 비중을 차지하는 건 소부장이거든요. 그러면 낙수 효과가 나오죠. 최근 들어서 코스닥 육성 정책이 나오고 나서 월요일부터 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맞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못 샀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못 사신 분들은 제발 코스닥 그러니까 소부장이라도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소부장의 흐름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여지는 있으니까 소부장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부장도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 이제 저처럼 약간 이렇게 포트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싶지만 약간 자금이 없다 하신 분들은 우리 문서진 멘토님께서 말미에 항상 추천해 주시는 ETF 그런 것들도 좀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아마 소개해 주셨던 것 같고 오늘은 약간 코스닥 관련해 가지고 가져와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종목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끝물이야 하는 뭔가 회의적인 시선들도 있는 것 근데 같아요.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게 좋아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긍정적이면 그게 제대로 된 제가 본 고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의견이 흔히 말하는 이게 충돌하는 요 시기가 아직까지 오히려 더 좋다. 오히려 이게 저는 고점이 아닌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이보이님 같은 그런 의견들도 받아들이도록 하고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든 기업이든 전성기일수록 뭔가 이제 견제라든지 아니면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또 그걸 건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우리 건전한 댓글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우주항공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우주항공이 이제 올해와 내년을 이제 견인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내일 기대되는 네. 섹터다라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후장에 들어서는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는데 다음 달이면 그 미국 나사가 아르테미스 2호기를 발사를 합니다. 네. 실패하면 좀 실망감이 나오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인류가 다시 한번 이제 달 탐사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 또 우주항공 관련 부분에서 모멘텀이 다시 키워질 가능성이 높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정답지 보여드렸잖아요. 네. 현재 정부가 우주항공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뭐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또 자금을 유입시킬 때 우주항공 관련 부분도 또 적극적으로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네.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부분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준 멘토님께서 항상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거를 제가 체크를 해놓고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 이것도 사놨고요. 이미 수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나스닥이 워낙 안 오른다 했지만 우리 문서준 멘토님은 추천을 해주셔서 네. 저는 이 나스닥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 이것도 네.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투자를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다 장기적으로 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서 오늘도 추천해주신 종목 있으면 제가 줍줍 해가지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세 번째 금융투자 주제 가져와 주셨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제 금융투자 중심의 강력 매수세가 지금 보이고 있어서 2010년부터 2011년 15년 전에 있었던 차화정 장세가 재현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차화정 제가 밑에 간단하게 써기는 했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음. 저 차화정 장세를 아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걸로 보고 이제 주식 내공이 알겠죠. 그래요. 차화정을 알면 2010년부터 그럼 최소한 네. 15년 정도 내공이 있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차화정. 네, 차화정을 아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최화정도 아니고. 네, 근데 이걸 모르면 저게 뭐냐면 네. 말 그대로 자동차, 음. 화학, 정유가 많이 올랐던 시장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저것만 올랐어요. 진짜 세 섹터만 올랐는데 저게 저 차화정을 이제 끌어올린 주체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투자 자문사들 네. 그때 당시 투자 자문사가 이제 막 흔히 말하는 막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따지면 사모펀드. 네, 그래서 뭐 지금 따지면 뭐 라임이라든지 뭐 이런 네, 회사들, 네. 네, 그런 이제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게 증권사를 끼고 있지 않는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저때 한참 떴던 게 VIP 지금 자산운용이랑 그다음 네. 브레인 자산운용이랑 뭐 이런 회사들. 어. 지금 이제 굴지의 이제 대형 자산운용사가 된 이런 회사들이 저 시기에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왜 또 저렇게 되냐면 차화정을 산단 말이에요. 매수를 해요. 그러면 차화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 수익률을 보고 고객들이 돈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운용사 입장에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돈을 더 태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종목보다는. 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투자를 해요. 그럼 또 그걸로 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더 올라가죠. 네. 그럼 또 그걸 보고 또 고객들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차화정만 갔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저 시기가 말 그대로 진짜 차화정만 갔어요. 그래요.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롯데케미컬, 그다음에 뭐 뭐죠? GS 그러니까 S-오일 뭐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럼 대형주가 갔으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은 개인 투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많이 갔는데 고점 같은데 그러면 뭘 사냐면 안 간 걸 사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저 시기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갔어요.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보합도 아니죠. 올라갔다가 오히려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저 시기에 만약에 반도체를 가지고 가신 분은 너무 별로였던 장인 거예요. 근데 저 시기에 시장 흐름의 트렌드를 잘 타서 차화정을 가신 분들은 엄청 큰 돈을 번 거죠. 자꾸 우리가 숨겨져 있는 애를 찾아야지라고 막 네. 하기보다는 그런 운에 기대기보다는 정말 잘 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다. 뭐 맞아요. 지금의 그런 트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 투자 중심의 강력 매수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저 때는 차화정을 주력으로 샀던 건 사모펀드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시장의 주력 수급이 누구냐고 하면 금융 투자입니다. 요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게. 제가 이게 노안이 와서 저기 이게 네. 다 초점 렌즈인데도 좀 불편해요. 네. 잠깐만 안 켜고 네.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면 보세요.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산 것 같잖아요. 네. 맞죠? 근데 아닙니다. 보면 제가 이게 이재명 정부가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수급표를 제가 한번 누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자 누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 일로 봐도 요 밑에 나오네 수치가. 여기 보시면 밑입니다. 밑에 보면 외국인들은 이 기간 동안 6조 2천억을 샀어요. 외국인 6조 2천억이면 산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한때 외국인들은 20조 가깝게 샀었어요. 그럼 실제로 10월달 이후부터는 매도를 많이 나왔어요. 그럼 외국인들은 이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물론 초반에는 도움이 됐지만 네. 여기서 흔히 말하는 그 이상 그러니까 지금 4천에서 5천을 찍는 시기에서 외국인들은 안 샀어요.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면 누가 올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관 투자자는 보세요. 기관 종합은 네. 10조 정도 샀어요. 10조.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러면 기관이 올렸네? 아니에요. 기관 중에서도 보시면 자, 기관의 성격은 금융투자, 투신, 은행, 보험, 종금, 연기금, 사모펀드가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주체 중에 누가 샀냐면 자, 투신 매도했습니다. 은행 2조 넘게 매도했죠. 투신은 네. 4조 넘게 매도했어요. 보험 5조 넘게 매도했습니다. 종금 5천억 매도했고요. 네. 연기금 사는 거 아니냐 했지만 결국 연기금도 매도를 했어요. 실제로 매매가 없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매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샀냐? 금융투자가 샀습니다. 그럼 얼마? 30조. 보시죠? 엄청난 물량을. 결국은 네. 금융투자가 사서 올린 거예요. 기관 투자자, 금융투자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속된 말로 주포는 누구냐? 금융투자인 거예요. 그러면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서 말했던 기관 투자자들, 투신, 은행, 보험, 종금, 연기금까지 포함해서 네. 이들은 사모펀드까지 이들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뭐냐면 고객 돈이에요. 네. 투신은 흔히 말하는 펀드를 가입한 사람들의 돈을 운용해야 되는 거고 은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본인들 자기 자본이 아니에요. 다 고객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스탠스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하면 고객들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금융투자는 이 금융투자가 물론 뭐 금융투자로 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금액이 네. 잡히는 게 뭐 프로그램 매매도 잡히기도 하고 많이 하지만 어쨌든 주력은 뭐냐면 증권사의 자기 계정이에요. 증권사 자기 돈을 운용하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프랍 거래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 자기 계정을 운용하는 자기 돈을. 그러면 예를 들어 정부 입김이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죠. 예를 들어 정부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금융위를 통해서 증권사에서 우리 이렇게 잘 갈 건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조금은 더 물론 뭐 이게 뭐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조금은 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기 쉬운 게 네. 금융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일반 기관 투자자들이 다 산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금융투자만 샀어요. 유일하게 금융투자. 그런 거 보면 조금은 흔히 말하는 정부가 핸들링하기가 좀 좋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 포지션이 아니에요. 네. 단기 포지션이거든요. 장기로 끌고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냐면 리스크를 막 회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로 포지션을 끌고 갔다가 속된 말로 물려버리면 네. 흔히 말하는 증권사가 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짧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금융투자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가 아니라 지방선거 전까지 강력하게 짧은 기간 강력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보기에는 금융투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는데 보세요. 어쨌든 근데 지금 또 금융투자는 코스피도 사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금융투자의 움직임이 특이한 게 어디 나오냐면 코스닥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공교롭게도 네. 정부가 코스닥 3천 이야기를 할 때 금융투자나 보세요. 이날 8천억을 샀어요. 네. 근데 기간이 이날 거의 1조 가까이 코스닥을 샀거든요. 이게 역대 1위예요. 기관이 코스닥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산 날이에요. 한 번도 없었던. 없었어요. 이만큼 안 했어요. 대체적으로 뭐 한 8천억 정도 이런 건 있었는데 거의 1조는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이례적으로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체도 누굽니까? 금투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금요일과 그러니까 월요일과 네. 그다음에 오늘 보세요. 더 많이 샀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샀어? 다 금투가 샀어요. 금융이 끌어올린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힘을 쓰겠어요라고 말했잖아요. 네.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는 데가 금융투자예요. 지금 JCY님께서 정부가 리딩방이죠. 정확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생각해요. 네. 제가 자꾸만 요즘에 안경 좀 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코스닥에 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정부도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하라고 육성 정책을 많이 냈어요. 네. 육성 정책을 많이 냈는데 지금 현재 정부만큼 강하게 강조하는 정부는 없었고 그리고 대책 자체도 흔히 말하는 강력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는 수급을 그냥 끌어올리잖아요. 네. 이전 정부들은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인위적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진짜 강력하게 국민연금까지 해가지고 끌어올리려고 하잖아요.
국민연금 원래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방어하는 역할이었는데 네. 그냥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걸 활용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정부가 막 이게 주식 흔히 말하는 그 부양채를 내더라도 네. 행동 대장이 없었어요. 보스는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한 거를 계획을 실행해 줄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걸 실행해 줄 행동 대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이라든지 나중에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지금 현재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행동 대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분위기 몰이가 확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걸 다른 투자자들이 보니까 진짜네? 결국은 이번 정부는 흔히 말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식시장만큼은 그들이 말한 대로 된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왜 자꾸만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부동산 시장이 오를까요? 그 네. 학습효과거든요. 부동산은 좌파가 흔히 집권하면 오른다라는 게 학습효과, 오랜 기간 학습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주식은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을 올린대? 근데 그걸 코스피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코스닥으로 돌리네? 코스피가 했으니까 코스닥도 가능하겠네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행동대장도 있는데 자 위에 우두머리가 있고 행동대장이 있어요. 네. 이제 이게 분위기 몰고 올라가면 당연히 밑에서 따라오죠. 네, 그런 흐름이 지금 이제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와 주신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서 개별 종목의 서진 시스템, ABL 바이오, 세트레가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얘네가 지금 금융투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종목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가져와 주신 거는 그러니까 이쪽에 네. 금융 투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근데 ABL 바이오는 맞습니다. 그래요? ABL 바이오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바이오 1위 시총 1위 종목이거든요. 네. 물론 알테오젠이 있는데 알테오젠은 어차피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거니까 그러면 알테오젠이 나갔을 때 네. 가장 이제 수급적으로 그 흔히 말하는 흡수를 가장 많이 할 수혜를 볼 애가 이제 ABL 바이오입니다. 제가 이거 개별 종목 이걸 가지고 나왔지만 네. 이건 말고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주식 뒤에 만물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제가 오늘 방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이제 나올 거니까 매주 나올 거니까 그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걸 한 건 그러니까 일단 코스닥 쪽으로 하셨으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 로봇 그다음에 지금 저게 우주항공이잖아요. 이쪽에 관련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반도체도 뭐 뒤에를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 뭐 지금은 조금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코스닥 내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네. 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네. 거예요. 그리고 서진시스템은 이름에서도 되게 신뢰도가 있잖아요. 이미 이름이 서진이에요. 서진 시스템. 그러네요. 서진 시스템 밀어줘야겠네요. 서진 시스템 여러분 많이 저도 이미 지금 다 하트 눌러놨고요. 사실 우리 문서진 멘토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면은 그래서 종목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문서진 멘토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제발 제가 높아짐에 말씀하시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것과 내가 돈 버는 건 별개입니다. 계속 하셨지만 지금 계속 다들 범죄자 집단 정부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편행경제 그 우리 구독자님의 애정이 많은 거예요. 돈 벌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아는 거예요. 네.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어떤 네. 경제 방송에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정치색을 내고 네. 이야기하는 방송이 없잖아요. 이 방송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구독자랑 네. 지금 현재 여기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제가 성향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경제 방송 뭐 오늘 또 뭐 딴 데도 많이 출연하고 뭐 SBS에 나가면 알지만 제가 그런 데서 이런 말을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 잘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경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흔히 말하는 신념이 그렇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돈은 돈인 거지라고 하시니까 네.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죠.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니까 뭐 금융 투자가 많이 납니다 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을 내가 아니까. 네. 무조건 아니까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범죄자 어쩌고 하면서 막 내가 싫어서 제가 하기 싫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돼. 네, 저는 그렇게 뭐 이게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네. 예전 이제 여자친구 집이 굉장히 이제 맛집이었어요. 아 진짜요? 싸고 맛있는 두루치기 전문점이었거든요, 대구에서. 대박. 네. 근데 이제 헤어졌어요. 네. 근데 그 여자친구는 싫은데
저 두루치기 너무 아쉽고 너무 기자가 생각나. 네. 네. 저는 그래서 그 집을 갔어요. 어. 걔는 걔고 네. 내 먹고 싶은 건 내가 먹는 거.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집이 제일 맛있어, 제일 싸고. 네. 근데 굳이 내가 그 사람이 싫다고 그걸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인 네, 거예요. 네. 여러분 실리를 챙기시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속으로 그리고 나중에 투표로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돈은 돈인 거잖아요. 실리는. 그 실리는 맞아요. 챙기시라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 토스트 옛날에 댓글 올라왔던 거 생각나는데 그렇죠. 다 지금 버려야 된다. 주식 방송도 항상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내가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서 지금 돈 벌자라고 하시는 말씀 계속 반복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